그런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좀 새삼스럽긴 한데 네. 우리 블럭씨 MBTI 뭐예요? 저는 ENFJ입니다. 유나님은요? 저랑 하나 다르시네요. 그래요? 저는 ENFP 거든요. 네네. 어떻게 J들은 P 좀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네. 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오히려 네. J는 P와 일할 때 네. 흥미를 많이 느낍니다. 왜요? 그리고 좋은 J들은 네. 어떻게 하면 P와 시너지를 내는지 다 알고 있어요. 조련사구나. 그렇죠. 저 그냥 한 마리의 물개나 사자 같은 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물개라뇨. 이렇게 네. 제주만 넘으면 되는. 좋습니다. 괜히 마음이 너무 든든해지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 이 극피인 저도 결국에 이 블럭씨 같은 J 친구들이 있어줬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해요. 네. 하지만 NCT 드림은 차가운 ISTJ만 찾는다고요? 그래서 네. 오늘 첫 곡 바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7월 30일 일요일 첫 곡으로 NCT 드림의 ISTJ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저희 MBTI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I인 K-pop 동의분들이 또 놀라실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J인 저와 이 P인 유나님도 이렇게 조화롭고 평화롭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네. 너무 평화로워요. 그럼요. 저희는 뭐 그냥 오로지 평화. 네. 저희 사이는 거의 그 수준이고 네.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MBTI 얘기 요즘에 많이 하긴 하지만 저희만큼만 해라 이렇게 뭐 포용력이 저희는 아시잖아요. 진짜 모든 이 캐릭터 16개죠 MBTI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쵸. K-팝의 세계 K-팝 메이트 여러분들 찾아오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ST인 분들은 조금 무서워요 저는. 진짜요? 약간 좀 뭐랄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떻게 이 60억 70억 인구를 16개로 나누겠습니까? 근데 ST인 분들 중에 좀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고 팩트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는 듯한 그런 분들이 좀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P랑 J 차이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약간 호기심 생기거든요. 약간, 어머 쟤 좀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뭔 느낌 아실래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호기심 천국이 저한테 생기게 만드는 분들이어서 재밌긴 한데 그래도 좀 서운하긴 했던 게 NCT 드림이 너무 저와 MBTI가 정반대인 분들을 그렇죠. 단 한 글자도 같지 않은 분들을 부르짖으셔서 완전하게 반대네요. ENFP와 ISTJ. 조금 서운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운할 것까지 있나요? 하지만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 이제 모든 MBTI를 그래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K-pop 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 보자고요.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윤아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느낌. 한여름 선풍기처럼 손에 쥐고 다니고 싶은 신곡들을 살펴봅니다. 격주 K-pop.
격주 K-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1일에서 7월 27일까지 발표된 새 음악들 만나볼 시간이에요. 네. 저희 이제 뭐 7월, 8월 계속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가 되어 있고, 그렇죠. 뭐 새로운 신인들도 데뷔하고 해서 굉장히 또 바쁜 시간을 K-팝이 보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를 사로잡은 앨범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그 이티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요거 이제 또 블럭 씨가 네. 픽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뭐 하던 대로 이제 앨범 타이틀곡, 수록곡 순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았던 앨범으로 가져온 게 이제 NCT 드림의 ISTJ입니다. 좋더라고요.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일단은 MBTI가 앨범 제목이다. 근데 제목은 좀 당황스러웠다. 거기서 약간 호기심을 자극하죠. 네. 저는 사실 MBTI 그렇게까지 막 잘 안 믿는 입장인데 근데 이게 맞나 싶으면서 이제 그쵸. 과연 ISTJ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이 MBTI면 다 포용이 되는 거지만 네. ISTJ면 확실하잖아요. 너무 한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노래를 들으면서 어쨌든 ISTJ의 상대방 을 이제 그 ENFP인 NCT 드림이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ISTJ의 상대방이라니 너무 차가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익숙한. 그러니까요. 이 레이블, 이 SM 엔터테인먼트는 네. 대대로 차가운 여성을 좋아해 왔어요. 그거 있잖아요. 샤이니의 아미고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미녀는 고생한다에. 그래서 사실 이게 중어 반복이거든요. 아름다운 미녀이기 그죠?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약간 역전압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 노래도 들어보면 차갑다 얼음공주 납셨다. 네. 그래서 되게 차가운 여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또 NCT 드림에게 있어서 ENFP가 약간 페르소나다? 네. 요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무 괜찮아요? 훌륭한 페르소나다. 그러니까 약간 NCT 드림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발랄하고 어딘가 에너지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좀 ENFP와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예요? 약간 블럭 씨가 분석하시기에는 자신의 MBTI와 반대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해하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컨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광야를 걷고 막 이런 것보다는 네.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단번에 이해되고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바로 이렇게 막 내가 MFP가 아니고 내가 ISTJ가 아니어도 네네. 바로 이렇게 몰입해서 듣고 또 이렇게 가사도 읽고 막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의외로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 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MBTI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네. 앨범을 듣고 노래를 듣고 하면서 괜찮은데? 재밌는데? 매력적인데? 이렇게 빠져드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할 때 진짜 그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 이거 나오는 거 괜찮으신? 나는 뭐 충분히 좋다, 재밌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앨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NCT 드림도 어쨌든 이 제가 늘 K-팝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이그룹 멤버들이 나이를 들어요. 근데 NCT 드림이야말로 사실은 그 나이를 먹는 과정들을 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데뷔 때 드림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던 이유와 그들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미 나이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장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앨범은 뭐랄까 그 과거의 그 10대 풋풋함이 아니라 약간 20대 초중반에 약간 유연해지면서도 더 힘 있는 그런 에너지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장르로서도 약간 힙합 R&B로 가닥을 잡아서 NCT도 어쨌든 되게 힙합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나누면서도 또 같이 가는 그런 방향들을 되게 잘 살린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마케팅 얘기할 때 왜 타겟과 페르소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공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마케팅적으로도 되게 좋은 앨범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ISTJ와
ENFP 당사자들의 얘기죠. 저는 이제 그 MBTI가 아니니까 이 앨범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이나 그 채팅창이나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고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ISTJ인데요. 이 가사 잘못되었습니다. 그쵸. IST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제가 ENFP인데 뭐 이렇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앨범 얘기를 하지만 MBTI로 수렴되고 많은 요즘에 세태를 풍자한 앨범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수록곡들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그 타이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랙 배치가 되게 좋다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앨범을 1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거를 진짜로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게 보통 그 K-pop 앨범 중에는 그 트랙 순서라든지 뭐 이 앨범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쓴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백화점식 구성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요런 컨셉, 요 곡에선 요런 컨셉 이런 걸 담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좋은 정규 앨범이다. 그런 면에서 되게 순서도 잘 짠 것 같고 흐름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MBTI에만 이렇게 눈을 두지 마시고 음악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사실 그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록곡을 하나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앨범과 수록곡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블럭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앨범을 하나로 통으로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약간 제 안에서는 그 하얀 도화지에 파란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싹 깔아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의 구성이었어요. 제 안에서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약간 그 앨범을 이끌어가는 서사, 뭐 이야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음반으로서의 서사적인 부분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좀 짙어지는 그쵸. 그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의외로 제일 이채로운 게 사실 타이틀곡인 ISTJ, 제일 앞에 있는 확실히 그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니까 좀 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곡들은 진짜 그라데이션으로 쫙 빠지는 굉장히 좀 통일성이 좋은 맞아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뒤에서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 파란색도 그쵸. 기본 철량이라고요. 너무 좋았다고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꼽아본 앨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뭐 이 앨범은 뭐 사실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하면 솔직히 이건 너무 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맞아요. 약간 굳이 이런 느낌의 말하지 않는 게 굳이인 앨범인데, 뉴진스의 두 번째 EP 겟업을 택했습니다. 뭐 이제 정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뉴진스 첫 앨범 때도 그랬지만 이번 앨범도 이 K-pop 앨범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앨범은 정말 드물다. 그렇죠. 그때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의 현상처럼 정말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계 전문가가 맞아요. 그래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K-pop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얘기를 안 하면 직무유기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렇죠. 왜냐하면 음악 밖의 전문가들도 막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사회 현상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 대단하고 재미있는 팀이자 음반이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다채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음악 혹은 K-팝을 쭉 들어오신 분들 사이에서도 진짜 설왕설래가 많은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맞아요. 진짜 그냥 이 앨범 하나만 가지고 저희 둘이 1시간 얘기를 해도 될 정도.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앨범 딱 공개되고 제일 얘기 많았던 건 그거였거든요. 이제 총 6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플레잉 타임이 12분. 그렇죠. 이어서 사실은 이걸로 얘기가 그렇죠. 여러 방면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와, 이런 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제 안에서는 사실 이 앨범의 그 12분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블럭 씨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12분짜리 곡이라는 느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 안에서는 그냥 각기 다른 테마들 6개가 들어있는 12분짜리 곡이라는 느낌으로 저한테 이 앨범이 다가왔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그 큰 작품이라고 뭔가 느껴지는 급진적인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에게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그 재즈 연주자들의 곡이 한 곡에 막 15분 이러거든요. 옛날에 막 이제 사이키델릭 그쵸, 그런 그쵸.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곡 하나에 이제 8분이 그러니까요. 그런 곡들이 있긴 하죠. 저는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고 사실 그냥 아주 단적인 걸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모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K-팝이라는 어떤 단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뭐 내가 생각하는 K-팝은 이거야 라고 하는 정의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깨지게 만드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요소요소를 팔 때마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긴 한데 제가 그래서 SNS에 이제 K-팝에 어마어마하게 능통한 사람이 만든 안티 K-팝 앨범 같다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었거든요. 막 그런 자세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칼럼이나 좀 더 길게 얘기할 때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좀 나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음악을 주로 많이 듣는 라디오 매체니까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음악씬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그 독보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데뷔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약간 뉴진스스럽다? 뉴진스 음악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명확한 스타일을 만든 팀은 진짜 전 이 팀 정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그래서 뭐 K-팝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팝씬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도 그냥 노래 들었을 때 이거 약간 뉴진스 같네라는 느낌이 드는 뭐 사운드 메이킹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 뉴진스 디토로 특히 많이 힙해졌는데 뭐 저지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브레이크비트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멤버들의 보컬 어레인징 같은 면에 있어서 진짜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끌어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확실히 있는 팀이란 생각이 이번 앨범을 들면서 새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오늘 가져온 곡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 쿨 위드 유를 가져왔거든요. 곡들은 이제 여러 곡이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 ETA가 제일 마음에 들긴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곡은 그 곡인데 CF에도 많이 나오는 네, 뭐 ETA 하는 그 곡인데 가져온 건 쿨 위드 유인 이유가 이 곡이 그 수록되어 있는 곡들 가운데에서 제일 멤버들의 보컬이 되게 귀에 잘 들리는 R&B 튠이에요. 이 곡은 사실 굉장히 순하게 만들어진. 그런데 이제 이 워낙에 스타일이 좀 새로웠고 뭔가 독자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멤버들의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곡을 들어보시면 멤버들 다 진짜 음색만 좋다기보다도 스킬적으로 1년 차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기준이 높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곡에서 그 다니엘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와 진짜 섬세한 어떤 감성의 결 같은 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껴서 뭔가 이제 춤이 필요한 곡보다는 요 R&B 튠 가운데에서 멤버들의 목소리의 결 그리고 진짜 잘 부르는 어떤 그 유연함 같은 걸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그 뮤직비디오가 워낙에 좀 대형으로 만들어져서 거의 그 조성모 뮤직비디오잖아요. 그쵸. 예, 드라마타이즈로. 맞아요.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조성모 시대에 어떤 그 옛날에 그 K-팝 동이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에 그 해외 장첸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외 배우가 나오고 그쵸. 뭐 이런 드라마타이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넌다? 저는 이제 마음이 두근거리거든요. 누가 차에 치일 것 같은데. 네, 정말 두근거렸지만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2023년에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들었던 곡인데 준비해봤어요. Cool With You 라는 뉴진스의 곡입니다. 뉴진스의 Cool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얘기를 할 시간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누구부터 할까요? 여기 플럭 씨 가보시죠. 좋습니다. 저는 그 윤하님이 예전에 한번 꼽은 적이 있어요. 이 그룹을. 그래서 그때는
살짝 반신반의했는데 요번에 보면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선구안이 믿으셔야 돼요. 이 K-팝도 약간 스카우터 이런 거 있으면은 잘하셨겠어요. 네네네. 어떤 곡이냐면 아이칠린의 킥스타트라는 노래입니다. 아하. 유나님이 아이칠린 좋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아이칠린 곡을 고르게 될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다. 왜 그러셨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칠린만큼이나 사실은 그 우아를 많이 밀었잖아요. 그래요. 블록 씨가 또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우아를 많이 밀었는데 이 세상 산다는 게 참 뭐든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아이칠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칠린의 저는 우아의 어떤 성공과 화이팅을 기원하는데 아이칠린도 잘 됐으면 좋겠죠. 나나 씨가 있는 팀이잖아요. 최근에 또 그 퀸덤 퍼즐에서도 나나 씨 많이 주목받고 있긴 해서 좀 그치 블록 씨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응원한다. 좋습니다. 그쵸? 아이칠린도 응원합니다. 그럼요. 이번 곡이 근데 되게 특이한데 그 북미 팝스러운 맞아요. 그 엄청 락킹한 팝 사운드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잘 붙는데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그런 북미 팝을 적극적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뭐 교복과 같은 의상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근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대단히 K-팝스럽기도 합니다. 곡의 전개라든지 뭐 특히나 이 멤버들의 어떤 파이팅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그 북미의 그 환하게 오는 파이팅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 도끼도 약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약간 뭐랄까 그 K 파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K-팝스럽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 오묘한 공존에 제가 이제 눈과 귀가 가서 그래서 이 킥스타트라는 노래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그 최근 들어서 북미 팝 음악 시장을 겨냥한 곡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선보이는 곡들도 많았고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좀 더 약간 본격적으로 그 북미의 어떤 그런 걸팝 느낌을 되게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를 더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그런 북미를 겨냥했달까 그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긴 했는데 한국도 미국도 아닌 그런 세계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냥 대표적으로 어려워요, 보자면 뭐 에스파이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독특한 지점에서 그쵸. 또 이제 붐업을 만들었던 사례였고 특히 그 청량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에 데뷔하고 있는 보이그룹들 중에서도 맞아요. 그런 세계관 겨냥하는 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쵸. 이게 학교를 벗어나진 못하네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긴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생애주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멤버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보였을 때 또 이 멤버들과 같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친구들 팬들이 이제 더 생겨나고 같이 이제 공감하고 같이 성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K-팝의 신인 세계관에서는 가장 쉬운 뭐 그러면서도 제일 어울리는 선택지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BTS 보세요. 네? BTS의 시작도 학교였거든요. 그쵸. 학교 심지어 3부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이 의무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통의. 그래서 의무교육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도 이제 좀 신인급 팀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이런 느낌을 변주한 팀들도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요.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컨셉을 또 좋아하는 편이어서 잘 만들어진 결과물에 한해서 그래서 좀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이제 타이틀곡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그 황금막내 특집을 하면서 이 곡을 틀긴 틀었는데 그 노래에 대한 얘기는 또 딱히 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어버린 곡이기도 해서 저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왜냐면은 취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가? 아니 제주에서도 예를 들면 K-팝
을 전혀 안 듣거나 뭐 요즘 음악을 별로 안 듣는 분들도 이 곡은 진짜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곡이죠? 일단 곡부터. 네. 정국의 네. 세븐 라토가 피처링한 이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취향일까요? 저의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UK 게러지, 그렇죠. R&B. 네, 그렇죠.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 전에 그 뉴진스의 Cool With You도 딱 그 톤이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요즘 톤이고 Cool With You는 그거는 좀 더 약간 전자음악에 가까운 그쵸, 그런 변형이라면 앞부분을 약간 그 R&B로 풀고 뒤에 이제 그 UK 게러지로 완전히 좀 더 일렉스럽게 풀었다면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UK 게러지랑 R&B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접목이 돼. 그렇죠. 요 그 조상님 있거든요. 그렇죠. 크레이크 데이비드 님이라고. 네, 그렇죠.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나? 최근까지도 활동했어요. 돌아가셨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 옛날 분은 아니에요. 네네. 2000년대 초반. 2000년, 2001년, 2년 뭐 이때쯤에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그 뮤지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파이오니어죠, 거의. 진짜로. 네. 진짜 완전 초기 약간 설립자 같은 분이시고 이분이 그때 히트했던 곡 중에 또 마침 세븐 데이즈라는 곡이 있어요. 그쵸. 기억하시겠지만 맞아요. 대표곡이 제 기억에 뭐 필민이랑 세븐 데이즈 요 두 곡이 제일 유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20년을 돌아서 약간 추억 소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때도 이 크레이크 데이비드가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도 커버하는 무대도 막 보여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솔로였던 뭐 세븐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류의 분들도 진짜 많았었고 그래서 이게 좀 뭐 트렌드가 돌아온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보컬이 출중한 어떤 팝스타의 자질을 가진 아티스트로서는 택하기 쉬운 선택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국 씨가 솔로를 한다고 하면 제일 좀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는 생각이 드는? 좀 약간 의외셨어요?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국 정도 되면은 뭘 해도 되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죠. 어떤 걸 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근데 이런 그 UK 게러지와 R&B를 결합한 이 형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되게 신선하면서도 되게 진짜 탁월한 선택이다. 정말 이 많은 그 가운데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다. 되게 정국이라는 보컬과도 잘 어울리지만 그 물론 이제 당연히 제작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최근에 뭐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정국과 너무 잘 어울리고 일단.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고 다른 멤버들의 어떤 솔로들과도 겹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유행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 정국 씨의 세븐 곡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차트 순위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좋은 선택과 이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또 이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게 그 무의식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우리 그런 특집 하지 않았나요? 당장 솔로 막 내달라 이런 거 조르는 특집 하면서 제가 아마 정국 씨를 뽑았던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바랐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정국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어쨌든 섬세한 결이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로 멜로디를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팝 느낌이 우선은 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그리고 이 아티스트는 이미 한국만의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전 세계에 보편타당하게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멜로디한 장르 가운데에서 가장 최근에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얻었던 장르가 무엇이지? 래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DJ도 아니라면 보컬리스트라면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남성이라면 저는 이 장르가 딱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거 약간 내 머릿속 그거 있잖아요. 뭐 디자이너들한테 여기를 좀 뜨거운데 차갑게 해주시고 여기 좀 알잘딱한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가장 그 뭐랄까 이상향 같은 느낌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온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뭐 피처링도 너무 적절하고 곡이 워낙에 잘 빠지다 보니까 믹스가 진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곡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래서 뭐 나이트볼 믹스, 페스티벌 믹스, 맞아요, 밴드 맞아요, 믹스 맞아요. 여러 곡들이 있는데 네. 다 좀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곡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런 믹스 버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칠린의 킥스타트 그리고 전곡의 세븐 피처링 라토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이칠린의 킥스타트 이어서 전곡의 세븐 피처링 라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K-pop 메이트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노래들을 듣다 보니까 네. 저희 뭐 이 격주 K-pop 할 때마다 느끼지만 네. 확실히 곡들의 어떤 느낌들이 상당히 좀 요 몇 년 사이에 달라졌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그렇죠. 뭐 분위기라든지 네네. 뭐라 그러죠? 매무새.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제 K-팝이라고 이야기해왔던 어떤 질감들에서 그렇죠. 많이 벗어났죠. 확실히 많이 벗어났다. 이제는 정말 팝 음악. 완전. 네, 그래서 이라고 해야 오히려 되지 않을까. 네. 엔드림 노래가 가장 그 SM의 정수인 SMP를 좀 이어오면서 그나마 가장 K-팝스럽고 저희 지금 뉴진스 아이칠린 전국 씨 노래를 쭉 들어오는데 뭔가 그쵸. 달라졌다 확실히. 네. 체질이. 사실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모르죠. 뭐 언젠가는 또 그런 K-팝 특유의 어떤 그쵸? 부분들이 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재미있는 게 이 K-팝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다음 두 곡은 네. 좀 팝에 가깝지 않나. 맞아요. 이 두 네, 곡도 그런 좀 생각도 그래요.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록곡으로 가져오다 보면 특히 이런 곡들을 좀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수록곡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어떤 분부터? 여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이미 이 팀의 수록곡을 골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NCT 드림의 ISTJ 앨범 중에서 이 곡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일단 네. 제목부터 네. 윤하님의 취향이다. 그래요? 네. 왜요? 요런 곡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레모네이드라든지 스트로베리 뭐 이런 거. 스트로베리라든지 네, 맞아요. 요런 거 담겨 있는 곡들은 기본적으로 취향일 가능성이 한 80%는 된다. 나 또 그렇게 뻔해? 나 또 그렇게 뻔한 사람이야? 어떤 곡인지 일단 얘기해 주시죠. NCT 드림의 요거트 쉐이크라는 곡인데 네. 와, 이 곡 좋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블럭 씨가 이제 앨범을 수록곡까지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흐름상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느낌은 어쨌든 ISTJ는 진짜 첫 곡이고 타이틀곡이니까 나 타이틀이야. 그렇죠.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그 막 힘을 한번 준 다음에 바로 이 앨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깔로 넘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곡이 이제 Broken Melodies라는 네네. 그 곡인데 거기에서 이미 그 오프닝부터 약간 좀 멀게 가면 이제 뭐 한 구니스 같은 것부터 가까이 오면 이제 그 Stranger Things 같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케밥둥이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Stranger Things는 다들 알지 않아요? 근데 뭐 그거는 구니스는 모르나요? 네, 그죠? 모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10대 아이들이 어떤 미스테리한 상황에 빠지는 듯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에서 들려질 것 같은 그 사람을 좀 몽글몽글 설렘설렘하게 만드는 그 스타트를 딱 끊어주길래 이거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느낌으로 귀를 싹 기울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곡이 바로 이 요거트 쉐이크인데 그렇죠. 여기 인트로에 런쥔 씨가 노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또 그 런쥔 씨가 보컬이긴 하지만 여기도 좀 이렇게 메인 파트를 또 담당하는 멤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의외로 그렇게 보컬로서 막 돋보이는 파트를 많이 가져간 적은 없었던 멤버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선량하면서 네. 사슴 같은 목소리를 가진 네네네네네. 멤버인데 이 멤버의 그 가사도 네 앞에선 왜 나답질 못해 이렇게 시작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네. 이건 뭐 그냥 팡 지나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제 마음을 너무 그냥 뭔가 그 나이 또래 풋풋함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곡에서 또 이제 철러 씨도 평소에 비해서 되게 좀 목소리가 돋보이는 파트를 가져가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의 재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엔드림이지만 또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곡들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쫙 이 NCT 드림의 이 ISTJ 앨범이 가지고 있는 그 막 여름, 푸른빛, 막 청량, 탄산 이런 게 자신들의 다양한 색깔로 쫙 펼쳐지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댄스팝이기도 하고 뒤에는 좀 이제 좀 힙합 같은 풍으로도 푸는데 네. 막 테마들도 스케이트보드, 뭐 파랑, 모래성, 프레츠 막 이런 거잖아요. 막 그렇죠. 기본적으로 살려주세요. 그런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네. 그냥 저의 취향의 콜라주 같은 느낌으로 이어져서 네. 그냥 너무너무 이상향 같은 여름의 이상향 같은 느낌의 앨범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상큼하게 탁 떠먹을 수 있는 곡으로 이 요거트 쉐이크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뒷목이 뻣뻣하네요. 너무 열심히 좋아. 얘기하셔서 예.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마이걸의 네. 셀레브레이트를 가져왔어요. 이 곡이 첫 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앨범의 첫 곡이에요. 좋더라고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걸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멤버들의 참여도 많았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네. 타이틀곡보다 이 곡에 더 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걸 특유의 되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수록곡들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어딘가 좀 터프한 느낌 있는 내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레브레이만큼이나 오마이걸이 느껴지는 뭐 덜티 런드리 뭐 아니면은 약간 어딘가 결연함마저 느껴지는 특히나 가사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곡까지 좀 수록곡들이 참 좋았는데 어쨌든 네. 그 가운데서도 그 오마이걸 특유의 이 밝고 청량하고 화사하면서도 에너지 있는 맞아요. 그런 게 이 셀레브레이트에 잘 담겨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이게 이 곡이 첫 곡이어서 앨범에 대한 인상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앨범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넘버 중에 하나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블럭 씨가 찝은 그 포인트들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 팀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린데 강하고 그쵸. 되게 부드러운데 단단한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이 첫 곡에서 모두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팀이다. 제대로 연륜을 쌓은 팀이다. 라는 생각이 첫 곡부터 아주 빡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긴 연차임에도 여전히 이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컨셉이나 분위기 자체가 또 흔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마이걸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수록곡 뭐 거의 다 트시고 싶은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죠. 네. 뭐 시간만 있으면 한 4곡 이렇게 쭉 틀고 싶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 셀레브레이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격주 K-팝에서 꼽아본 수록곡 블럭 씨의 픽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마이걸 셀러브레이트. 네, 오늘도 굉장히 알차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의 뭐 유나님은 뒷목이 뻣뻣해질 정도로 열변을 토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다고. 뭐 더 있다기보다 그냥 정말 K-팝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매주 나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그 수록곡과 앨범으로 뽑았던 그 NCT 드림 이야기하면서 그 레퍼런스가 됐던 막 작품들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띵스랑 뭐 백투더 퓨처 그 이제 이미지들로도 전부 다 뭐 비디오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로도 풀어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 이게 약간 좀 추억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음악과 또 이제 뭐 비주얼과 트렌드와 뭐 여러 가지가 재미있게 잘 맞아 떨어진 기획이다. 세대를 초월해서 지금 저희 작가님부터 저희 DJ부터 PD님까지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컨텐츠였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나눴거든요. 참 파도 재미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시간을 더 들으면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끝곡으로 제가 뽑았던 최근 2주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죠. NCT 드림의 요거트 쉐이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